수능 특강 5강 제목파 게이트웨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제 제목 문제인데 이 글 같은 경우 변형 문제로 나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 변형 문제로 나오기가 아주 좋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니? 뭐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많이 표시를 했지?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순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단서가 되는데 그 순서의 문장 넣기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로 나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니까 뭐 당연히 뭐 주제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빈칸 문제도 나올 만해. 주로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친 부분,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이 있지. 이게 바로 이제 메인이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 위에는 이제 배경인데 어떤 식으로 배경을 설정해서 자기의 주제를 펼쳐가는지 한번 이 논리 전개에 좀 유념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런 문제 변형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순서에 대비한다 그러면 그냥 생으로 this 나오고 however 나오고 그 다음에 indeed 있다 또 only one hand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 전체적인 그 흐름 있잖아. 아,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서 그러니까 배경을 어떻게 설정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 서포트 구문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변형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부분, 인트로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자, 결정적인 요소네. 그 재해의 큰 재해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 또는 정의하는 그러한 요소는 is the magnitude. magnitude 하면 이게 규모지, 규모. 자, 뭐의 규모냐? 그들의 해로운 결과의 규모입니다. 자, 큰 재해를 정의하는 그러한 요소가 규모라는 거야. 그렇잖아. 뭐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로운 결과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데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바로 돕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이지 목적. 사회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 목적보 준사역이니까 동사원형 왔다. 사회가 그 손상을 막고 그리고 손상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뭐로부터? 재해로부터 이런 손상을 막고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effort 엄청난 양의 그 노력과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정교화, 이 얘기는 정교한 기술 지식, 이러한 것들이 종종 employed, 차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집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느냐?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자, 이건 병렬이지. 그러니까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손실의 어떤 크기와 그리고 범위, 잠재적이고 실제적 손실의 크기와 범위를 산정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되어진다? 뭐가 사용되었다?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어떤 정교한 기술 지식이 이용되어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니? 자, 재해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아까 규모라고 했는데, 그치? 그러면 이러한 재해,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손실이 바로 재해잖아. 재해의 바로 크기, 그리고 범위, 바로 그 규모야. 규모를 산정하고, 그리고 그 규모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정교한 기술 지식이 또 사용되어진다고 했다. 자, 그렇게 이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 자, 이 노력 딱 나오잖아. 앞에서 언급했잖아, 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장 넣기나 순서 단서가 되겠지? 이 노력은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력. 왜? 뭐를 전제로 하느냐 이거야. 이런 노력이 뭐를 전제로 하기에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이 노력은 가정한다 이랬지. 뭘 가정한다? 사람들이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ing numbers.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기술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재해의 어떤 규모를 이제 산정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엄청난 노력을 들여 가지고 재해의 규모는 얼마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막 엄청나면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에 맞게 행동을 할 거다라는 거를 가정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서 그 규모를 파악하지 않겠니? 그런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들어가지. 그러나 하면서 이제 주제 쪽으로 나오는 거야. 논지가 확 바뀌잖아. 논리 전개가. 그지? 이런 부분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에 항상 너희가 집중을 해야 돼. 그러나 최근 행동 연구는 cast doubt. cast doubt 하면 이게 의심을 던지다야. 어디에?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에 어떤 근본적, 기초적 가정에 의심을 던집니다. 자, 아까 이 가정이 뭐니? 아까 이 가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순서나 문장 넣기 단서지. 이 가정이 이거야. 사람들이 규모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거다. 그리고 그 규모로 나타나는 숫자들을 보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할 거다. 이러한 가정에 의심을 던진다. 그 얘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정보지. 그러면서 이제 주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do not understand.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큰 숫자로 이렇게 줘봐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의 이제 피해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10조라는 걸 산정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해를 한다? 10조 하면 감이 없다 이거야.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진실로 자 주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큰 숫자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발견됐느냐? To lack meaning 의미가 결여되었다. 이 얘기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뜻이야. 그리고 또 뭐한 것으로 이거는 병렬이지. 자 이 큰 숫자들은 또 뭐한 것으로 발견되었니? To be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으로 그 결정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만약 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정서적인 반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번 태풍의 피해는 10조라고 판명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대. 그렇잖아. 느낌이 없잖아. 그리고 뭐 10조라고 해봤자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그냥 과소평가해버린다는 거지. 그지? 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 감정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걸 이제 느끼겠지. 감정을 전달한다는 건 뭐 이런 거 아니겠니? 막 실제적으로 막 태풍으로 해서 집을 막 잃어버리고 막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막 그런 아이들, 막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소평가된다. 이게 이 사람의 메인이라고 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전달하고 싶은.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 create a paradox, 어떤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해놓고 이 대승 관계사야. 관계사인데 빠져있는 거는 여기 뒤에 빠져있다. 그럼 어떤 역설이냐? 의사결정의 어떤 합리적 모델은 표현하는데 실패하는 그러한 역설이야.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역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게 어떤 역설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우리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납치되었다고 해보자. 한 사람이 납치되어 가지고 막 이제 강도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쳐.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그치?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렇지. We often fail to prevent mass tragedies. 그렇지.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아주 엄청난 거대한 비극을 막는 데는 실패합니다. 자, 또는 뭐 하는 데는 실패하느냐? 이건 병렬이지. Take appropriate measures.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되는 잠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로 따지면 야, 뭐 태풍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 한 명이 어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얘기잖아. 하지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엄청난 큰 비극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 한 명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나게 오버해서 반응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역설이다. 이 글은 마지막에 그걸 자신의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역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글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제목 문제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주제가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큰 숫자를 이해 못한다고 했어? 응? 그리고 큰 숫자를 줘봤자 그러한 큰 숫자는 의미가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과소평가되어진다라는 게 주제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지? 1번 insensitivity 무감각 뭐에 대한 아주 대량의 그 비극 거대한 비극에 대한 어떤 무감각 우리는 길을 잃는다 큰 숫자 속에서 그지 바로 이거야 이거 큰 숫자를 줘봤자 우리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큰 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고 바로 제목이 1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쭉 계속 얘기했는데 순서랑 문장 넣기 참 좋은 것 같아. 순서랑 문장 넣기.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노력은 아까 앞에서 딱 노력을 언급하잖니. 여기 이렇게 노력이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논리 전개가 바뀌지. however 하면서 의심을 던졌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indeed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 이제 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그지? 그리고 이런 주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역설을 만들어낸다고 했고 역설에서 이제 한편 하면서 첫 번째 개인에게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하면서 아주 거대한 재해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주 순수한 문장 넣기 좋다고 생각하고 빈칸에 추천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이러한 노력은 가정한다. 뭐를 가정하느냐? 사람들이 결과되어지는 숫자를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할 거다. 이런 부분들 괜찮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남아있는 이 주제 부분, 이 부분도 빈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빈칸과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장 넣기 대비해서 너희가 준비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